안녕하세요. 즐거운 김꺾고입니다. 오늘은 글루타치온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글루타치온을 이런 해독이라든지 미백, 면역에 관련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안 된다, 소화 과정에서 그냥 소화가 되어버린다, 대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정리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 내용의 요점은 뭐였냐면, 흡수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결론은 그 당시에 제가 흡수가 된다라는 결론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으려면 복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복용량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가져가셔야지만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이제 수치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쉬지 않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율이 좋은 제품들을 찾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복용을 시켰던 이런 임상 연구들에서도 보면 크게 이제 유의미한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글루타치온을 이제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신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 없다는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어떤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썸네일에서 들고 있었던 이 논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2018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토머스 세들락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분자 정신의학 저널에 실렸던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신의학 저널에 이 논문이 실린 이유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뇌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의 글루타치온 수치가 현저히 낮다라고 해요. 실험에 참가한 분들은 평균 나이 28살에 흡연을 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 9명으로 구성된 피실험자들이 참여를 했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 17mg을 7일간 이렇게 복용을 하게 해서 뇌의 글루타치온 농도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했던 연구였는데요. 이 실험 결과 단 7일 만에 무려 32%의 글루타치온 체내 농도 향상이 있었고, 이 실험 결과가 엄청난 실험인 이유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에 관련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길게는 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 체내 이제 글루타치온 수치를 유의미하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인데, 이 연구는 단 7일 만에 참가했던 9명 모두가 이렇게 평균 32%의 혈액 또는 뇌 속의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부분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고, 글루타치온의 체내 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글루타치온을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보다는 설포라판을 복용을 하는 방법으로 체내 글루타치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처방을 할 때 글루타치온이 필요한 경우에 보충제로서 글루타치온이 아니라 설포라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농도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서 농도가 감소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가 28살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이렇게 32%의 체내 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내용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연구인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은 이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드페이 박사님 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인터뷰 그런 내용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복용하지 않고 설포라판을 복용했는데 체내의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해서 그거를 흡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있는데 이 합성되는 경로를 설포라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을 잘 합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을 할 때는 이제 재료로서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그리고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잘 이제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소들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을 연결해주는 연결 효소가 있고 이 연결 효소를 통해서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이 서로 연결이 되면 글루타밀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분자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글라이신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되는 효소는 글루타치온 합성 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합성이 되려면 이 두 가지의 효소가 중요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체내에서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세포 내에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글루타치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효소들이 적절하게 나와서 연결을 해줘야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분자로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의 체내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효소들을 많이 생성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포라판을 복용하게 됐을 경우에 이 설포라판이 체내에서 NRF2라고 하는 회로를 활성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항산화를 일으켜주는 여러 가지 효소들, 그리고 해독을 잘 시켜주는 여러 가지 염증 억제 효소들을 다량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효소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만들어지는 효소들은 해독 과정에 필수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 해독 효소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뭐 글루타치온 S 전달 효소, 글루타치온 생합성 효소,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SOD 효소 등등을 생성하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글루타치온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설포라판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설포라판을 복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브로콜리의 새싹을 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브로콜리 새싹을 드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드셔보시면은 엄청 이제 맛이 써서 드시기가 수월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유효 양을 드시려면은 엄청난 양의 새싹을 드셔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양제로, 보충제로 복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설포라판 관련된 논문에서 많이 소개됐던 제가 아부마콜 제품을 먹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설포라판 영양제를 고르실 때 주의사항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과 미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의 영양제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자체를 집어넣은 영양제는 페이크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고르시면 안 되고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영양제로 설포라판 영양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을 효과적으로 체내에서 올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흡수가 되네, 소화가 되네, 흡수가 안 되네 이런 거에 이제 휘말리지 마시고 글루타치온보다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기 쉽게 도와주는 설포라판을 복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를 효과적으로 높여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예전에 이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